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내일 대장 내시경 받으러 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죠. 내과 의사고요. 내시경을 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의 그 내시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내과 의사가 2명이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되는데, 저희 병원에는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을 잡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4년 만에 하는 거예요. 4년 만에. 제가 2020년도 2월 달에 내시경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이니까 딱 만 4년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날 때,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동할 때, 이럴 때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귀찮거든요, 이게. 왜냐면 장 청소를 해야 되니까요. 장 청소. 이게 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 뭐 의무도 아닌데 그냥 위내시경만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나라에서 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병이 발병률이 계속 무섭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대장암 제일 많이 생긴 나라가 됐습니다. 대장암 발병률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위가 호주, 3위가 미국. 나이별로 보면은 이게 45세 이상이면은 급격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 대장 내시경 권고는 보통 5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일찍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조절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는 거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대장 내시경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을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전부터는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은 내시경 할 때 이런 음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내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음식이. 그럼 이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여기저기 있으면 다 이걸 완벽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이 음식 피하는 거,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한번 보시면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하셔야 돼요. 김치나 채소, 나물, 버섯, 잡곡 이런 거죠. 그래서 잡곡밥이 은근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내시경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검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잘 안 빠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설사하는 그 하재를 먹어도 이게 그냥 잘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드셔야 돼요. 잡곡밥을 드시면 안 되고 흰쌀밥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씨가 있는 음식, 이건 좀 안 드셔야 됩니다. 포도,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씨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씨가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 흡인을 하면서 봅니다. 흡인. 빨아들이면서 본다는 거예요. 이쪽 빨아들이면서. 근데 이게 빨아들이는 그 구멍 자체를 이 씨가 그 직경이 딱 맞아요, 거기. 딱 막아버립니다. 이게 막아버리면 더 이상 검사가 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이걸 갖다 솔로 이제 빼고 뭐 어쩌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뺀다고 해서 다시 또 흡인은 다시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씨 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설명을 드리고 몇 번 얘기를 합니다. 몇 번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사실 일주일 전부터 거의 뭐 씨 있는 거는 안 먹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씨가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장 내시경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김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러붙겠죠.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늘러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막 물로 씻어낸다 그래도 이 늘러붙어 있는 거는 그냥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조류, 다시마, 김, 미역 이런 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견과류, 그 질긴 고기 이런 거 당연히 소화가 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먹을 음식.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빼면 도대체 그 사이에는 뭘 먹냐, 굶어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부드러운 거예요. 여기 흰쌀밥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식빵, 두부, 달걀, 생선, 그 다음에 감자, 바나나.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단을 구성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뭘 먹었냐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오늘은 죽만 먹었고, 어제까지 이제 흰쌀밥, 두부, 아침에는 두부, 계란, 그리고 빵 한 조각, 이렇게 먹었고요. 점심 때는 이제 식당에서 흰쌀밥이 나와서 흰쌀밥이랑 그냥 맑은 국,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실 전날이기 때문에 흰죽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감자는 있죠. 고구마는 될까요? 고구마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는요, 이 감자 안에는 당밖에 없어요. 거의 전분이거든요. 다 전분.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다 흡수가 돼버려요. 먹어도. 그런데 고구마는 은근히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 있으신 분들 고구마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변 잘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그래서 고구마는 안 되고 감자는 된다. 이게 당뇨 환자들한테 이제 감자 먹지 말라라는 게 이제 또 여기서 또 이게 연결이 되죠. 당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뭐 조금씩 드시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감자를 막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건 썩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날짜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 1일 전이죠. 저는 내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전날에는 그냥 흰죽에다 간장 풀어서 먹는 거예요. 그 카스테라 정도 드시고. 그리고 2시 이후에는 그냥 금식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픈데, 근데 어차피 좀 하재 마시고, 뭐 이제 이러면은 사실 뭐 그게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배고픈 걸 뭐 그렇게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3일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 PR 음식, 그리고 가려 먹을 음식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항혈전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스피린 계열이죠. 아스피린, 뭐 플라빅스 이런 항혈전제 또는 항응고제는 이제 엘리키스, 뭐 자렐토 이건 이제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드시게 되거든요. 심장병, 혈관에 병이 있는 분들, 혈관병. 근데 우리가 대장내시경 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장내시경 하는 목적? 용종이 있으면 떼려고 하는 거예요. 용종 절제가 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항혈전제를 계속 먹고 있으면은 용종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중단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드시는 병원에 내가 이 대장내시경 예정인데 이걸 좀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중단해도 된다면 며칠을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받고 중단하셔야 이제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전.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변 보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일 전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조금 준비를 해주셔야,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해주셔야 그래도 청소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좀 변비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일찍부터 이 식이 조절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식이 조절을 잘 하셔야지 훨씬 편합니다. 내시경 받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하재 드실 때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물 먹는 것도 훨씬 편해요. 근데 막 고기 드시고 막 이러면은 이 하재 드실 때 고통스럽습니다. 막 그 내려가는 느낌 나고 막 배도 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또 내가 검사를 잘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개복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술 후에 이제 장 유착이나 탈장이 발생하는 게 간혹 있거든요. 드물게. 이건 뭐 수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대장 내시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얘기를 해서 만약에 대장 내시경 하다가 뭐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큰 병원에서 상급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급 병원에는 좀 가느다란 내시경이 있거든요. 가느다란 내시경. 근데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그 병원에서는 가느다란 내시경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것까지 구비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 상담을 받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 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검사는 약간 몰비디티를 동반한 검사입니다. 몰비디티.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자체만으로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위내시경이랑 조금 다릅니다. 위내시경도 물론 뭐 위험성을 동반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조금 더 그런 게 있어요. 이 위험성이 뭡니까? 천공, 구멍 뚫리는 거죠. 그럼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그러니까 작은 구멍은 이제 클립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본격적으로 터져버리면은 이거 수술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출혈도 있을 수 있죠. 용종 떼고 그러면은 그 용종이 뗀 부위에서 피가 안 멎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지혈술 해야죠. 지혈술. 근데 지혈술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완벽하게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동반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위험성이 동반되는 검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철저하게 이 식이 조절을 하고 준비를 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막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남아있고 이 식이 조절이 많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됐다고 해서 뭐 검사를 갖다가 아예 안 하고 그러기엔 너무 이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드리거든요. 웬만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너무 안 돼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해드리는데 이게 시술하다 보면 이게 막 가리고 이러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이 식이 조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은 스케줄 빼놓으셔야 돼요. 대장 내시경 하는 날 뭐 다른 중요한 약속이라든지 뭐 발표,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강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수면으로 하시면 수면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본인 몸을 이제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식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C가 이제 관리가 잘 안 된 경우에 과일을 드신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건 한 케이스고요. 막혔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딱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빼내가지고 솔로 씻고 해가지고 어쨌든 검사 마무리했는데 상당히 좀 번거롭죠. 번거롭고 검사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요런 C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수박 같은 C 남아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장 정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검사 어렵습니다. 이렇게 왼쪽처럼 잘 되어 있어야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가루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하니까는요, 다 효과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호에 맞게 처방을 받으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대장 내시경을 준비를 하면서 요런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또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수면으로 해야 돼요? 비수면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비수면으로 해도 뭐 괜찮네. 대화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낫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비수면이 괜찮았어요.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둘 다 저는 비수면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위내시경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위내시경은 힘들었고 대장 내시경은 그냥 오케이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능하다면 위내시경만 수면으로 하고 대장 내시경 그냥 비수면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어차피 같이 하는데 뭐 이거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수면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수면으로.
근데 위내시경도 그냥 비수면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위내시경 비수면으로 잘했고 대장내시 큰 문제 없었다면 뭐 비수면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장내시경 내일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